안녕, 피타고라스 선생이야. 오늘도 돈의 흐름을 읽는 공식 하나 알려줄게. 오늘 한국 증시 완전히 터졌어. 코스피가 하루 만에 5% 넘게 폭등하면서 5,925포인트를 찍었거든.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까지 전부 불이 붙었어.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 개인 투자자들은 3점 구조를 팔아치웠는데 기관이랑 외국인은 4조를 쓸어 담았거든. 이런 대장세에서 어떤 종목이 올랐고 앞으로 뭘 봐야 하는지 우리 교실에서는 이미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었어. 자세한 건 뒤에서 알려줄게. 오늘 영상에서는 이 폭등의 진짜 원인, 섹터별 핵심 종목,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정리해 줄 거야. 근데 특히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대량으로 팔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흐름이 있거든. 그건 3교시에서 공개할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자. 자, 1교시 시작할게. 오늘 코스피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는지 지금부터 뜯어볼 테니까 잘 따라와. 먼저 숫자부터 보자. 코스피 5,925포인트. 하루 만에 5.04% 올랐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보통 코스피가 하루에 1%만 움직여도 뉴스에 나오거든. 근데 5%야. 거의 폭발 수준이지. 이번 폭등의 반가쇠를 당긴 건 뭐냐? 바로 엔비디아 GTC 2026이야. 엔비디아가 매년 개최하는 기술 컨퍼런스인데 여기서 새로운 AI 칩이랑 플랫폼을 발표하거든. 쉽게 말하면 애플이 매년 아이폰 신제품 발표하잖아. 엔비디아 GTC는 AI 세계의 아이폰 발표회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 실적 기대감까지 겹쳤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이크론이 잘 나오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잘 된다는 뜻이거든. 같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라서 하나가 잘 되면 나머지도 따라가는 구조야. HBM, 쉽게 말해서 AI 서버에 들어가는 초고속 메모리야.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해. 근데 여기서 진짜 봐야 할 건 수급이야. 오늘 수급 흐름이 정말 의미심장하거든.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3.9조 원을 팔았어. 거의 4조야. 반면에 기관은 3.1조, 외국인은 0.9조를 사들였어. 합치면 4조 원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문가 집단인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한국 시장에 베팅을 했다는 거야. 이건 그냥 반등이 아니라 확신에 찬 매수라는 뜻이지. 주식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 개인이 팔 때 기관이 사면 기관이 맞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 사실 이번 달 한국 증시가 얼마나 미친 달이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 3월 3일에 코스피가 7.24% 폭락했어. 미국이란 전쟁 리스크에 글로벌 증거금 체계 개편까지 겹치면서 완벽한 폭풍이 왔었거든. 그러다가 3월 5일에 9.63% 급반등했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급 반등이었지. 그 반전의 계기가 뭐였냐면 미국의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실적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으면서 AI 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을 시장에 줬거든. 그리고 오늘 3월 18일 엔비디아 GTC와 마이크론 기대감까지 합쳐지면서 완전한 대폭발이 나온 거야. 한 달 만에 폭락, 역대급 반등, 조정, 대폭발까지.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멘탈 관리가 안 되면 돈을 벌 수가 없어. 근데 이 폭등장에서 진짜 돈을 번 사람과 못 번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있어. 그건 3교시에서 알려줄게. 자, 2교시 들어간다. 오늘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들이 터졌는지 핵심만 뜯어보자. 첫 번째, 대형 반도체. 오늘 장세의 절대적 주인공이야. 삼성전자가 11.27%, SK하이닉스가 10.84%. 이 두 종목이 코스피 5% 상승을 사실상 끌어올렸어. HBM이 뭔지 잠깐 설명해 줄게.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일반 메모리가 1차선 도로라면 HBM은 8차선 고속도로야. AI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잖아. 그래서 이 초고속 메모리가 필수인 거야. 문제는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거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밖에 없다는 거야. SK 하이닉스가 점유율 50% 정도, 삼성전자가 40% 정도. 사실상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지.
이게 한국 증시 입장에서 엄청난 무기인 거야. 전 세계가 AI를 하려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를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 GTC에서 AI 칩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신호가 나오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인 거야. 이게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폭등한 핵심 이유야. 두 번째, 2차, 3차 반도체 장비와 소재주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르면 이 회사들한테 장비랑 소재를 납품하는 중소형 기업들도 같이 올라. 비유하자면 금광이 발견되면 곡괭이 파는 가게가 돈을 버는 것과 같은 원리야. 오늘 특히 눈에 띄었던 종목 3개를 짚어줄게. 레이저셀은 싱가포르 기업의 반도체 장비 수출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했어. 해외 시장까지 뚫고 있다는 건 기술력이 인정받았다는 뜻이야. FNS테크는 대만 회사 인수 효과가 본격화된다는 기대감이 붙었고, 한미 반도체는 HBM 패키징 장비 쪽에서 핵심 수혜주로 꼽히고 있어. 세 번째,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섹터야.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거든. 서버 수만 대가 들어가는 거대한 건물이야. 우리가 차트 GPT한테 질문 하나 던질 때마다 그 뒤에서 수천 대의 서버가 동시에 돌아가는 거야. 그만큼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뜻이지. 오늘 이 테마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 신세계 INC야.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어. 신세계라고 하면 백화점이나 이마트 생각하잖아. 근데 거기 IT 자회사가 데이터 센터로 사업을 확장한다니까 시장이 열광한 거야. 신성이 엔진은 삼성이랑 SK가 HBM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를 납품하는 회사로 매수세가 집중됐어. 한화솔루션은 좀 특이한 게 우주 AI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테마에 엮이면서 급등했어. 우주에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개념이야. 여기에 재생에너지 인프라까지 겹쳤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 하나의 대형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이 소도시 하나 수준이야. 그래서 전력 설비, 재생에너지 회사들까지 같이 오르는 거야. 네 번째,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섹터야. 현대차와 현대오테버가 오늘도 연속 강세를 보였어. 엔비디아가 로보택시 플랫폼을 발표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완성차 기업들한테 협력 기대감이 계속 붙고 있거든. 자율주행이라는 게 그냥 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AI 칩, 소프트웨어, 센서, 통신 인프라가 전부 필요하거든. 현대차는 차를 만들고 현대오테버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야. 이 둘이 엔비디아 플랫폼과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는 구조인 거지.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을 봐야 하는 큰 그림이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은 특정 섹터만 오른 게 아니야. 건설, 보험, 제조, 금융, 유통, 화학, 전기가스까지 거의 모든 업종이 동반 상승했어. 코스닥도 2.41% 올랐고, 이런 전면적 강세는 시장 전체의 심리가 확 바뀌었다는 신호야. 공포에서 탐욕으로 전환된 거지. 한두 개 섹터만 오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이야. 자, 마지막 교시야. 아까 약속한 거 있지? 개인 투자자들이 왜 3점 구조를 팔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금 공개한다. 먼저 개인 투자자들의 3점 구조 순매도 이게 왜 나왔는지 이해해야 해. 3월 초에 코스피가 7% 넘게 폭락했잖아. 그때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물량을 던졌어. 그리고 살짝 반등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본전 심리로 팔아버린 거야. 더 떨어지기 전에 빠지자는 마음이었던 거지. 근데 문제는 바닥에서 팔고 나서 지금 폭등하는 걸 보고 있는 거야. 다시 사려니 이미 많이 올랐고 안 사자니 더 오를 것 같고, 이게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의 함정이야. 주식에서 가장 무서운 건 하락이 아니야. 공포에 팔고 나서 올라가는 걸 지켜보는 게 진짜 고통이거든. 반면에 기관이랑 외국인은 뭘 했냐? 바닥에서 차곡차곡 주워 담다가 오늘 4조를 한꺼번에 투입한 거야. 이 차이가 뭐냐면 기관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고 개인은 감정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기관은 엔비디아 GTC 일정, 마이크론 실적 발표일, HBM 수요 데이터를 미리 다 파악하고 있었어. 개인은 뉴스 나오고 나서야 허겁지겁 대응하고. 자, 이제 아까 약속한 거 풀어줄게. 이 대폭발 장세에서 중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종목들 정리하면 크게 4가지 섹터야. 반도체 본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장비 소재는 레이저셀, FNS테크,
데이터 센터 전력은 신세계 INC, 신성 ENG, 한화솔루션. 자율주행은 현대차, 현대오테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응 전략이야. 첫째, 오늘 이미 크게 오른 종목을 지금 쫓아가서 사면 안 돼. 하루 5%, 10% 오른 종목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거든. 주식에는 이런 격언이 있어.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야. 둘째, 분산 투자가 핵심이야. 반도체만 사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력, 자율주행까지 섹터를 나눠서 담아야 해. 한 종목에 올인하면 그 종목이 빠질 때 대응할 수가 없거든.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리고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분할 매수를 해야 해. 오늘 반 사고 조정이 오면 나머지 반을 사는 식으로 시간도 나눠야 하는 거야. 셋째, 리스크도 반드시 체크해야 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어. 3월 초에 미국이란 이슈로 7% 폭락했던 거 기억하지?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이 모든 상승이 순식간에 반전될 수도 있어. 환율도 1485원대로 아직 불안정하고. 투자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이 먼저야. 손절 라인을 반드시 정해두고 들어가야 해. 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해. 폭등한 날 흥분해서 따라가면 안 되고 폭락한 날 공포에 팔면 안 돼. 기관이 4조를 투입한 이유를 생각해봐. 데이터를 보고 중장기 흐름을 읽고 준비된 상태에서 들어간 거야.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뉴스가 아니라 흐름으로,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보는 습관. 이게 개인 투자자가 기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야. 자, 그러면 이런 대폭발 장세에서 우리 교실 학생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려줄게. 우리 교실에서는 3월 초 폭락 직후부터 반도체 섹터 저점 매수 시그널을 실시간으로 공유했어. 브로드컴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분할 매수 타이밍을 잡았었거든.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팔 때 우리 학생들은 차분하게 데이터를 보고 들어갔어.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거야. 핵심은 이거야. 시장은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뒤집히거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 영상만으로는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야.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바로 판단하고 행동한 학생들이 이번에 수익을 냈어. 이건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만 잡을 수 있는 기회였던 거지.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했어. 수익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먼저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해. 오늘 내용 어떻게 들었어? 다들은 이번 AI 반도체 대폭발 장세 어떻게 보고 있어? 반도체가 더 간다고 보는지 아니면 조정이 온다고 보는지 댓글로 알려줘. 그리고 이런 장세에서 실시간 분석과 대응 전략을 함께 나누고 싶으면 우리 투자교실에 들어와. 지금 선착순 무료로 열려 있으니까 부담 없이 와. 들어오는 방법은 내 조수가 알려줄 거야. 잘 보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김한나예요. 지금부터 교실 입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교실 입장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입력창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다면 여기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됐네요. 간단하고 쉽죠? 교실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